네, 안녕하세요. 파이널컷 무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한국에도 정식으로 사전 예약이 시작하는데요.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시죠? 바로 발열 문제입니다. 요 발열 문제 왜 나올까요? 요게 이제 아이폰이 신형이 나올 때도 그렇고 갤럭시가 신형이 나올 때도 이 얘기는 무조건 나옵니다. 원래 신제품이 나올 때는 발열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새로운 성능은 이전 것보다 성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능이 높아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능이 높아지면서 발열을 잡을 때 성능 저하가 생기지 않으면서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열이 있든지 말든지 요 얘기는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제품이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받기 전까지, 특히 2차나 3차 출시국인 경우에는 아직 사람들이 대부분 손에 이 신제품인 아이폰 15나 15 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열에 대한 이슈와 관련된 영상이나 블로그 내용이 계속 올라옵니다. 쉽게 말하면 콘텐츠용이에요. 콘텐츠. 저 같은 유튜버나 저는 블로그가 원래 본업인데 블로거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다가 보면 보통은 이런 것들을 잡고 그냥 가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아이폰 15 프로고요. 프로 맥스인데 온도가 48도, 50도까지 올라간다고 막 그러죠. 그래서 막 뜨거워서 못 쓸 것 같다 그러고 불타는 것 같다 그러고 이거는 뭐 잘못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다 그냥 소위 말하는 어그로 끄는 겁니다. 아이폰 14 프로랑 비교하는 영상도 보셨을 거예요. 저는 아이폰 14 프로를 나오자마자 사용하고 있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 더불어서 여행 다닐 때 작업용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고화질로 촬영을 쉬지 않고 연속해서 합니다. 하다 보면 발열이 엄청 나거든요. 손에 정말 느껴질 정도로 엄청납니다. 근데 뭐냐면 카메라 촬영이 중단되는지 발열이 생기니까 카메라가 중단되진 않지만 카메라 사용할 때 뚝뚝 끊겨서 실제 사용하지 못할 수준까지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발열이 엄청 많다. 그래서 뭐 긱벤치나 3D 마크나 이런 데 수치상으로는 스로틀링이 걸려서 더 이상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실제 사용할 때 그 앱의 성능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느려지거나 아예 촬영이 자체가 제한돼 가지고 꺼지지 않는 이상 최고의 기계로 보는 겁니다. 아이폰 14 프로 사용하실 때요 엄청나게 발열이 생기면서 하는데도 촬영이 멈춘 적이 있으셨나요? 저는 없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촬영을 하는데도 멈추지 않죠. 고프로 12 4K로 찍기 시작하면 25분에서 30분 지나면 꺼져버립니다. 지금 액션 4 나왔잖아요. 오즈모에서. 이게 발열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고프로의 반의 반도 발열이 없지만 발열이 생긴다 하더라도 배터리가 나가기 전까지는 중단이 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성능이기 때문에 이번에 고프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소니에서 나오는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지금 가장 인기가 많고 최고 성능을 발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4K 60프레임 이상 찍을 때 촬영 시간에 제한도 있고 배터리나 발열 때문에 꺼져버립니다. 때문에 그걸 원하지 않는 분들은 촬영에 제한이 없는 미러리스 카메라들을 찾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이폰 14 프로와 비교를 하는데요. 보통 14 프로하고 15 프로 혹은 프로 맥스를 비교하면서 온도 차이를 보는데 뭐 1도, 2도, 3도 차이 요 정도 나옵니다. 요 정도 차이가 작은 건 아니에요. 작은 건 아닌데 이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시는 아이폰 14 프로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얘가 상태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아이폰 15 프로나 15 프로 맥스에 이건 뽑기라고도 보긴 하는데요. 각각의 차이가 어떤지에 따라서 온도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폰 14 프로를 사면서 느낀 게 특히 기계 자체의 기본적인 성능은 아이폰에서 보증을 해야 되지만 어떤 업데이트를 가져왔냐에 따라서 아이폰 14가 갑자기 불같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이거 정말 폭발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때도 있고 어떤 업데이트가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든 이런 맥북이든 이런 것들은 그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제조사에서 계속 안정화를 가져오고 또 새로운 기능을 넣다 보면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인 거지 지금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자기들이 손으로 만져보고 뜨겁다고 하든지 갖고 있는 온도 측정기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아이폰 14 프로 하나, 15 프로 하나, 15 프로 맥스 하나 단지 자기들이 하나 갖고 있는 거 가지고 혹은 빌려온 거 가지고 테스트한 거 자체가 실제 결과라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콘텐츠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아이폰이 10월 6일날 정식 발매되잖아요. 그 전에 충분히 내용을 언급하는 겁니다. 아이폰 15 프로가 실제로 한국에 정발이 되고 나서 한번 보세요. 국내에 발열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더 계속 나오는지 보시면 압니다. 뭐 제가 장담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 이슈가 우리 손에 아이폰을 쥐는 순간 거의 사라져 버리는 현상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거 테스트할 때요 3D 마크
뭐 긱벤치나 벤치 점수 이런 걸로 테스트를 하잖아요. 이거는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거예요. 한계까지. 물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할 때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엄청 고사양의 게임 할 때, 저는 사실 게임은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경우 몰아붙이겠죠. 사실 그런 게임들을 애플에서 홍보하는 이유는 스마트폰에서 구현할 수 없는 게임인데 우리 스마트폰에서는 잘 돌아간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넣는 거지, 일반 콘솔 게임이나 PC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끝까지 몇 시간을 해도 문제 없는 것처럼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왜요? 모바일 폰이니까. 또 한 가지는 촬영할 때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가장 큰 화질로, 가장 부담이 되는 화질로 며칠 내내 계속 긴 촬영 시간을 갖고 찍는 경우에는 거의 한계까지 가는데, 그런 경우에도 한계까지 가지만 이 3D 마크나 긱벤치나 이런 것들로 테스트하는 것만큼 한계로 밀어붙이는 순간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할 때 오류가 생긴 게 아니라면 발열이 생기는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난번에 갤럭시 S22 있잖아요. 갤럭시 S23이나 23 울트라는 너무 잘 나왔는데 GOS 사태가 있었던 22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혀 문제가 없는, 혹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평범한 수치 이상의 발열이 생겼고, 또 그걸 못 잡아가지고 강제로 테스트할 때만 점수가 잘 나오고 실제 사용할 때는 성능을 강제로 떨어뜨리는 사건, 고의적인 거잖아요. 이런 사건은 제품이 나온 뒤에도 계속 이슈가 됩니다. 이거는 기기 자체에 문제가 있고 정말 살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경우에는 갤럭시 S22가 발표된 뒤에, 사람들이 손에 쥔 뒤에, 실제로 사용해본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 뒤에도 이 컨텐츠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아이폰 15나 15 프로 발열 이슈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아이폰 15 프로, 프로 맥스를 발열 때문에 고민하신다, 그런 거는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실제 사용하시는 상황에서는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슈를 만들어서 지금 컨텐츠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전 세계가 핸드폰이 양분돼 있다 그러잖아요. 삼성 아니면 애플인데 이것도 아니죠. 전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고 두 번째로 중국인데, 중국에서는 삼성이 점유율이 1%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애플 중국에서 공무원들한테 내렸다는데, 그래서 화웨이가 엄청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들이 엄청 많아요. 삼성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높지만 플래그십 모델은 높지 않고 중국기나 보급기들이 높은 것일 뿐입니다. 한국이니까 한국에서 갤럭시 S 시리즈나 폴드나 플립을 많이 쓰는 거지 애플 대 삼성 이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들 각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공개하지 않고 들키지 않는 게 기술이지만, 삼성이 신제품이 나오면 예를 들면 애플이라는 곳 혹은 화웨이라는 곳에서 삼성이 나온 신제품이 얼마나 별로인지를 은근슬쩍 알리겠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이 있는 겁니다. 발열 엄청 많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신제품이 나오면 실제 사용자들이 그것들을 확인하겠지만, 아이폰이 나오면 삼성에서 뭐랄까요? 발열 엄청 많다고 뒤로 뭘 흘립니다. 이런 식의 모두가 하는, 이 둘 중에 한 명만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화웨이만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선동을 하는 게 회사에서 하는 마케팅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에 너무 휘둘리시지 말고, 어차피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사실 분들은 사시니까, 혹시 중간에 너무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발열 이슈나 변색 이슈 있잖아요. 여러분, 변색이 뭡니까? 묻는 걸 변색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닦아내도 돌아오지 않는 걸 변색이라고 합니다. 비가역적 현상이 일어나야 이제 변색인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지문이 잘 묻는 걸 가지고 변색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 엄청 알려지고 있죠. 이런 것도 한번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 보시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판단이 좀 잘 되실 겁니다. 물론 뭐 이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서 내 지문이 지워지지 않으면 그건 변색이죠. 어떤 분들 뭐 3일 써봤다 그러고 일주일 써봤다 그러는데, 그 정도 썼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핸드폰 만들 자격이 없는 수준인 겁니다.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발열 이슈나 변색 이슈들이 왜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으니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정식으로 사전 예약 시작하죠. 저도 이제 올라오는 대로 가장 빨리 또 구매할 수 있는 재고가 남은 링크들 영상들의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구매하시는데 성공하시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 무비였습니다.